농부 가문의 아들이라고 안 된다. 25세의 나는 약혼자에게 배신당했다. 절망 속에서 서울의 여의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생 소녀에게 1억 원짜리 반지를 선물했다. 4년 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다. 강남의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밤의 조명이 반짝이는 가운데 내 앞 테이블에는 작은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맞은편에 앉은 수지는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결혼해줘. 내가 말했다. 상자를 열자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수진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반지로 맹세한 영혼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오후 홍대의 익숙한 카페에서 나는 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굳어 있었다. 수진이 입을 여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해줘. 뭐?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무슨 뜻이야? 수진은 시선을 내렸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내가 어제 끼워준 반지가 없었다. 너희 집이 농부 가문이지, 맞지? 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수진이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 이상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이 말했어. 우리 사이는 맞지 않는다고. 농부의 아내가 되는 건 창피하다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잠시 후 수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내 앞에 수진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민호야, 너는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 농부 생활은 분명 힘들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수입도 불안정하지. 수지는 반지가 든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안해. 그녀가 일어섰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어쩌면 붙잡을 자격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경기도 농부 가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는 카페를 떠났다. 인천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다녀왔니? 수진이는 기뻐했어?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네가 결혼한다고? 깊이 생각해봐야겠구나. 식탁에는 어머니가 동네 식당에서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가 놓여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보니 가슴이 조여왔다. 빨리 인사하러 가야지. 부끄럽지 않게 예쁘게 차려입어야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농부 가문이라 맞지 않는다고 약혼이 파기되었다고. 공간이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숟가락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다. 민호야, 미안해.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뭘 미안해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다. 그 손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나를 키우고 서울대학교까지 보내준 손이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우리가 더 훌륭한 일을 했더라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일을 했더라면. 왜 부모님이 사과해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나는 주먹을 떨며 소리쳤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히 일해서 맛있는 채소를 만들고 나를 훌륭히 키웠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어머니의 얼굴, 입술을 굳게 담은 아버지의 옆모습. 이분들이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그 여자는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짓밟았다. 잘못한 건 그 여자야. 그 여자 부모야. 부모님의 일, 부모님의 삶을 전혀 모르면서 멸시했어. 분노,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모욕당한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젠장! 나는 반지 상자를 쥐고 집을 뛰쳐나갔다. 여의도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주저앉아 반지 상자를 열었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다. 이게 뭐야? 나는 중얼거렸다. 1억 원, 그만한 가치가 있나? 한강에 던져버릴까?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였다. 저기요, 아저씨.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 고개를 들자 고등학생 소녀가 서 있었다. 교복은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랬고 치마 끝은 해졌으며 가방도 낡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녀의 눈이었다.
마치 인생의 풍파를 겪은 어른 같은 눈이었다. 아저씨라니, 나 25살이야.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얼굴이 완전 아저씨 같아요. 장난스러운 말투였다. 평소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소녀는 내 옆에 허락도 없이 앉았다. 그리고 내 손에 든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거 뭐예요? 비싼 반지네요. 여친한테 차였어요? 직설적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딱 맞췄네. 소녀는 깔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메마른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반지 어떻게 할 건가요? 버릴까? 팔까? 아무렴 어때? 소녀의 눈이 순간 빛났다. 필요 없으면 나 줘요. 뭐? 나는 어이없는 소리를 냈다. 미쳤어.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1억 원이야. 1억 원? 소녀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네. 내 인생보다 비싸.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지금 아저씨한텐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녀 말이 맞았다. 분하지만 맞는 말이었다. 그럼 놔줘도 되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단 낫죠. 태연하게 말하는 소녀. 하지만 그 목소리 깊숙이 절실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필사적인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 너야말로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집은? 부모님은? 내 질문에 소녀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다. 그런 거 없어요? 집? 부모? 없어. 소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멀리 바라보는 듯한 눈을 했다. 사실 오늘 학교 그만뒀어요. 학비 낼 돈이 없어서. 소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담담했다. 작년에 아버지가 일 그만두셨어요. 매일 빚쟁이들이 와서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 다 가져갔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열심히 일했는데. 소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병행하는 건 무리였어요. 오늘 결국 퇴학당했어요. 내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삶을. 어제도 전기 끊겼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집에 안 가. 소녀는 일어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도 너 16, 17살이잖아. 앞으로 어쩔 건가? 글쎄요.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떻게든 되겠죠. 대충 살아갈게요. 16, 17세. 아직 어린애라 할 나이인데 인생을 포기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고민이 그녀의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았다. 저기요. 갑자기 소녀가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아까 부모님 욕보였다고 소리쳤죠? 그래서 집 뛰쳐나와 여기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통점 찔린 곳을 망설임 없이 찔렀다. 부모님이 소중하죠? 욕보여서 분하죠?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나를 똑바로 꿰뚫었다. 그 눈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강인함이 있었다. 욕본 놈들한테 복수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야? 쉽지 않아요. 소녀는 즉시 부정했다. 엄청 힘들죠. 하지만 당신에겐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가리켰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살아갈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살아낼 거야. 나는 압도당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소녀가 훨씬 강했고 살아가려는 의지가 강했다. 이런 어린애에게 삶을 배운다니 한심했다. 이름이 뭐야? 민지.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일어나 그녀 앞에 반지 상자를 내밀었다. 민지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나와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줘. 내 말이 맞아. 나는 최악의 남자였어. 부모님을 위해 화낸 척했지만 결국 내 상처만 생각했어. 나는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상자를 쥐어주었다. 이걸 팔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 민지는 멍하니 나와 반지를 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지갑을 꺼내 1,000만 원을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받아. 생활비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왜 나 같은 애한테? 넌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행복해져. 공원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면 다시 한심한 나로 돌아갈 것 같았다. 뒤에서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서울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너를 모욕한 게 분해서. 아버지는 내가 모욕당한 걸 분해하며 경기도 농장에서 평소 2배 속도로 일하다 쓰러졌다. 내 탓이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냐.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는 엄중한 말을 전했다. 당분간 절대 안정해야 합니다. 농사일은 절대 안 돼요. 병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거친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손으로 필사적으로 농지를 지켰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아버지, 나 이 농장 이어갈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온 걸 내가 한국제일로 만들게요. 닫혀있던 아버지의 눈이 살짝 떠졌다. 갈라진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했다. 농사는 만만치 않아. 내 동창들은 정장 입고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 넌 흙투성이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요. 즉시 대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일을 창피하다고 다시는 말 못하게 할게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바보 같은 아들.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옆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할게요. 농부 일이 창피하다고 누구도 말 못하게 할게요. 4년 후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몸에 배어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온 힘을 다했다. 아버지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경기도 근처 농부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배웠다. 처음엔 아마추어가 뭘 하겠냐며 무시당했지만 매일 찾아갔다.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흙관리, 비료 배합, 병충해 대처법을 모두 노트에 적었다. 하루 4시간 자도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채소 품질이 안정되었다. 특히 토마토는 과일처럼 달콤해 호평받았다. 하지만 농장은 여전히 적자였다. 인천시장에서 하루 2만 원,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됐다. 비용 빼면 남는 게 없었다. 대형 거래처를 찾아야 했다. 정장을 입고 자료를 준비하고 채소 샘플을 상자에 담아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개인 농부와는 거래 안 합니다. 샘플을 보여달라고 애원해도 고개를 저었다. 실적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맛을 봐주세요. 품질에 자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형 협동조합하고만 거래합니다.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었다. 품질 때문이 아니라 개인 농부라는 이유로 문전박대였다. 빚은 늘어났고 상황은 위급했다. 어느 날 여의도 공원을 지나갔다. 민지를 만난 곳이었다. 그 애는 지금쯤 잘 지낼까? 반지를 팔아 학교를 계속 다녔을까? 행복할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마포의 아동보호시설에 영업하러 갔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돌아가려던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소장님, 저분 제품 맛이라도 봐요. 돌아보니 아름다운 여성 직원이 서 있었다. 갈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낙이 기근 느낌이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김 선생님,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인정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규칙이 아이들 건강을 지키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시식회가 열렸다. 직원들은 내 토마토와 당근을 맛보고 놀랐다. 과일처럼 달아요. 냄새 하나 없어요. 아이가 있는 직원이 눈을 촉촉이 적셨다.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거면 기뻐할 거예요. 소장도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정말 훌륭하네요. 쓴맛이 없고 오히려 달콤해.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박씨 맞죠? 박씨 맞죠? 어떻게 이런 채소를? 흙관리부터 신경 썼습니다. 유기비료 중심으로 화학비료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 키웠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좋습니다. 3개월 시험 계약하죠. 정말요? 기뻐서 소리쳤다. 네, 아이들 반응 보고 계속할지 결정합시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인정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고개를 숙였다. 김 씨가 미소 지었다. 맛있는 채소 먹게 해줘서 저도 감사해요. 우리는 악수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여신 같았다. 아니, 나를 구하러 온 천사일지도 몰랐다. 그 후 김 씨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 그녀는 송파의 유치원, 강서의 초등학교 급식센터, 부산의 아동지역 단체를 소개해 주었다. 김 씨가 소개했다면 틀림없어요. 다들 말했다. 김 씨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걸까? 어느 오후 마포시설에 채소를 배달하던 중 김 씨와 단둘이 되었다. 여름 황혼, 매미 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시간이었다. 오늘 덥죠? 김 씨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히 웃었다. 어제 5살 아이가 토마토 더 달라고 했어요. 아이 흉내를 내며 말하는 그녀가 귀여워 나도 웃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김씨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김씨, 시간 되면 밥이나 같이. 하지만 그녀 목에 걸린 반지가 반짝이는 걸 보고 멈췄다. 남편이 있나 보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쁘시죠? 괜한 말했어요. 김씨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괜찮아요. 그럼 전 갈게요. 채소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떠났다. 뒤돌아보면 한심한 얼굴을 할 것 같았다. 농장은 성장했다. 채소 품질과 김씨의 인맥 덕분에 계약이 늘었다. 아버지가 기뻐했다. 잘했어, 민호야. 이번 달 매출이 작년의 3배야. 김씨 덕분이에요. 아니, 네가 만든 채소가 맛있어서야.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나를 보았다. 농사를 이어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인천 이웃들이 너 칭찬해. 젊은데 대단하다고. 아직 멀었어요. 머리를 긁으며 쑥스러워했다. 넌 우리 자랑이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인정받은 기분, 4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렸다. 직원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기도 내 30개 슈퍼마켓에 납품할 대형 계약, 농장을 3단계로 올릴 기회였다. 하지만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얽혀 화물이 전멸했다. 운전사는 무사했지만 대체 트럭이 없었다. 내일 아침 첫 납품을 못하면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농장은 파산할 터였다. 직원들과 연락처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답은 같았다. 죄송합니다. 이 시즌엔 차가 다 찼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전화할 곳도 바닥났다. 젠장. 책상을 치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순조로웠던 일이 이제 막 궤도에 올랐는데 나는 농장을 뛰쳐나갔다. 향한 곳은 정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여의도 공원. 한밤중 공원은 4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녹슨 문, 낡은 벤치. 나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결국 아무것도 안 변했나? 4년 전은 약혼 파기, 지금은 사업 실패. 내 무력함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똑같았다.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과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됐다. 얼굴을 2손으로 덮었다. 그때의 소녀는 지금쯤 잘 지낼까? 분명 나보다 훨씬 강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그래도 살아낼 거야. 그녀의 말이 귀에 되살아났다. 그에 비하면 나는 또 여기 있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김씨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편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잘 어울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직원분이 연락했어요.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샴푸 향이 은은했다. 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하죠?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요. 4년간 노력한 게 물거품이야. 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살짝 웃었다. 민호 씨답지 않네요. 네요. 더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강하긴요. 나는 무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눈이 달빛 아래 반짝였다. 4년 전 여기서도 이런 얼굴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내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충격을 받았다. 4년 전? 여기서? 설마? 김씨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아챘네요? 아저씨라 부르지 마. 나 25살이야. 나는 떨렸다. 민지? 네. 김민지. 지금 제 이름이에요. 왜 지금껏 말 안 했어요? 그때의 초라한 내가 창피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하지만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지금 민호 씨를 이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달아 전화했다. 한밤중인데도 모두 받았다. 민지예요. 부탁이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상대는 즉시 응했다. 민지가 부탁하면 당연히 돕지. 내일 아침 우리 트럭 써요. 민지, 맡겨. 30분 만에 민지는 트럭을 구했다. 다 됐어요. 그녀가 환한 미소로 돌아보았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애원해도 거절당했는데. 4년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최선을 다했죠. 그 보답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아침 트럭 5대가 모였다. 운전사들은 웃으며 말했다. 민지 부탁이면 식은 죽 먹기야. 협력해 싣고 제 시간에 출발했다. 납품은 완벽히 성공했다. 그날 밤 여의도 공원 벤치에서 민지가 지난 4년을 이야기했다. 반지와 1,000만 원 덕분에 학교에 복귀하고 아르바이트하며 힘든 날들을 버텼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다. 당신 말 행복해져. 그게 내 원동력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떠올렸죠. 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에서 복지학을 공부하며 마포 아동보호시설에서 일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당신이 채소를 팔러 왔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공정히 평가받길 원했어요.
나는 감동받았다. 민지는 나를 구해주는 은인이 아니라 한 남자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당신을 좋아해요. 심장이 뛰었다. 나도 너 좋아해. 민지는 놀라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반지를 풀었다. 내가 준 그 반지였다. 이거 안 팔았어요. 내 보물이에요. 당신이 준 희망의 증표니까. 나는 민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호야. 따뜻했다. 4년을 넘어 진짜 만난 느낌이었다. 2년 후 내 농장은 경기도 최고의 농장 중 하나가 되었다. 오늘은 서울에서 민지와의 결혼식이다. 순백의 드레스에 민지는 눈부셨다. 새 반지를 끼고 옛 반지는 목걸이에 걸고 있었다. 민지가 마이크를 들었다. 4년 전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행복해져라고 했죠.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민호야, 고마워. 박수가 터졌다. 나중에 수진 옛 약혼자가 찾아왔다. 초췌하고 남편에게 속아 재산을 잃고 빚을 졌다. 민호야, 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민호를 농부 아들이라는 이유로 버렸죠. 그의 고통, 그의 가족의 아픔을 생각해봤나요? 이제 와서 의지하는 건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민지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서울의 여성 지원 단체에 전단지를 건넸다. 스스로 일어서세요. 민호가 그랬듯, 내가 그랬듯. 수지는 눈물 흘리며 전단지를 받았다. 미안해, 고마워. 민지를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황혼역, 우리는 경기도 농장을 걸었다. 다음 달 민지의 제안으로 아이들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부모님은 건강하고 손주를 기다린다. 민지는 임신했다. 민호야, 그때 반지 줘서 고마워. 이제 와서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그 반지가 우리를 이어줬지. 황혼 아래 나는 생각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정말 다행이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민지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감동받았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게요. 당신의 삶이 밝기를 바랍니다.